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속노화 리셋입니다. 이 책은 2025년 6월에 출간되어 현재 건강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북라이프, 저자는 이이누마 가즈시케, 옮기는 오시어님입니다. 이 책은 일본 최고의 면역대가가 알려주는 만성피로, 비만, 고혈압, 고혈당, 동맥경화 장내 네모 리셋법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빨리 늙는 시대, 30대 이상은 지금 당장 이 책을 펼쳐라. 40이 되기 전에 느리게 나이 드는 몸을 만드는 면역습관. 이 책은 나도 모르게 앞당겨지는 노화를 멈추고 진짜 젊음을 되찾는 건강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늙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몸은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면역은 약해지고 감기 한번 걸려도 회복이 더뎌졌다면 이미 몸 안에서는 가속노화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가속노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면역의 문제에 주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이누마 가즈시케는 일본 면역의학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해온 의사이자 건강코치이며 일본 기능성 면역연구소 대표입니다. 저자는 노화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면역력 저하로 인한 신진대사의 붕괴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가속노화의 원인은 면역 폭주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면역을 올린다, 면역을 높인다라고 말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면역을 올린다고 하며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하는 힘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가속노화 상태라며 면역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절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몸속에서 면역 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면역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몸속에 퍼진 노폐물을 제거하고 폭주하는 공격세포를 멈추고 조절 면역을 높여 질병과 통증에서 해방되는 3단계 리셋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속노화의 본질과 그 이면에 숨은 면역 시스템의 균형 붕괴, 즉 면역 폭주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작은 습관이 쌓여 내 몸을 리셋하고 노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40이 되기 전에 느리게 나이 드는 몸을 만드는 면역 습관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40이 되기 전에 느리게 나이 드는 몸을 만드는 면역 습관. 일본 최고의 면역대가가 알려주는 만성피로, 비만, 고혈압, 고혈당, 동맥경화 잡는 네모 리셋법. 나쁜 생활습관이 누적되어 소리 없이 찾아오는 가속노화를 막아라.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하다. 멀쩡하던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놀랍도록 늙어 보인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며 내 몸엔 망가진 노화 시계를 다시 세팅하라. 빠르게 늙어버린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3단계 리셋법. 몸의 쓰레기를 줄이고 조절 면역을 늘려서 노화 속도를 정상화한다. 제1장. 사람들이 모르는 노화와 면역의 깊은 관계. 공격 면역과 조절 면역에 좌우되는 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갑자기 피로하고 허약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불편함, 통증이 급격히 증가한 사람의 몸에서는 가속노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반적인 노화와 달리 체내 환경이 악화되면서 발생하는 면역 폭주에서 비롯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면역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면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는 종종 면역력을 올린다, 면역력을 높인다라고 말한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다. 면역력을 올린다라고 하며
사람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하는 힘을 강화한다고 상상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오해가 퍼진 이유는 면역이 다양한 신체 기능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신 연구 결과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분야라서 의사조차 모든 정보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정한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시작하며 그로부터 많은 내용이 파생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을 간과하거나 생략하기 쉽고 듣는 사람도 간결하게 요약된 정보를 원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미디어에서 면역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면역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한 채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 TV나 잡지 인터뷰를 하며 10월에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니까 면역력을 높여야겠죠? 라는 질문, 2월에는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하며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긴다는데 면역력을 낮춰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로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10월과 2월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먼저 면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미 면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인지 근본적인 내용까지 전하기는 쉽지 않다. 면역의 중요한 기능을 사람들이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 통감할 뿐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면역은 주로 우리 몸속에 침입한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힘으로만 인식되는 듯하다. 물론 바이러스 등이 우리 몸에서 위협적인 기세로 확산될 때 공격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가속노화 상태인 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면역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면역은 공격 역할과 조절 역할로 이루어진다. 면역은 외부의 적을 파괴하는 공격 역할 외에 그 파괴 활동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조절 역할도 한다. 우리 몸에서 면역이라는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은 주로 혈액 속 백혈구다. 백혈구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역할에 따라 크게 공격 역할과 조절 역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실 면역의 중요한 일, 즉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일을 공격 역할만으로는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 공격 역할은 외부 침입자를 파괴한 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면역 조절 역할이 나타나서 공격 중지 신호를 보낼 때까지 투쟁하는 전사라고 할 수 있다. 상처가 낫는 동안 활약하는 두 가지 면역. 면역의 두 가지 역할을 찰가상이 생겼을 때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난다. 때로는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부어오르거나 열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낫는다. 상처가 완전히 나은 후에는 어디를 다쳤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인체의 신비로움을 느낀다. 찰가상의 경우 상처를 통해 외부 침입자인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즉시 반응한다. 공격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들이 상처 주변에 모여 외부 침입자뿐 아니라 상처를 입을 때 손상된 세포들도 파괴하기 시작한다. 이때 공격 면역은 작업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 동료들을 불러 모으는 신호, 저분자 단백질을 보내는데 이는 위험을 알리는 일종의 경계 경보와 같다. 의학적으로 이 신호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면역 반응을 촉진하고 염증을 유도하는 신호물질이다. 감염, 조직 손상, 기타 자극에 신속하게 반응해 염증을 일으켜서 병원체를 제거한다. 이렇게 체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면역 체계의 반응을 염증이라고 한다. 염증은 글자 그대로 몸속에서 국소적으로 불이 붙은 상태, 즉 화재가 일어난 것과 같다. 외부 침입자를 물리친 공격 면역은 때때로 외부 침입자와 함께 사멸하기도 한다. 외부 침입자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후에는 조절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들, 이하 조절 면역이 나타나 공격 중지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함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염증에 대항하는 신호다.
그 후 조절 면역은 죽은 외부 침입자, 죽은 면역세포, 손상된 세포 등을 모아서 청소한다. 고름을 통해 이들을 체외로 배출시키거나 혈액 속으로 운반해서 분해 또는 정화하기도 한다. 혈액은 몸속에서 상하수소처럼 산소 등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운반하는 동시에 몸속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면역 체계 절차가 이렇게 번거로운 것은 항상 체내에 들어온 자극에 재빨리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적이 체내에 퍼질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속도를 다퉈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공격이 다소 과격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공격 면역의 이러한 과도한 행동에 제동을 거는 조절 면역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질병을 앓고 있어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이며 이는 인체의 훌륭한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경고해 주는 것이다.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깨나 등이 결리며 피로감이나 통증이 생긴다. 이런 증상도 혈류가 정체되어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어떻게 좀 해줘 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공격과 조절 면역세포는 혈류를 타고 체내 모든 문제에 대응한다. 흔히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체온이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돼 면역세포들이 혈류를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바로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은 림프구 증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2주 만에 몸의 절반이 다른 사람이 된다. 면역세포는 오래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을 형성하는 세포는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끊임없이 교체된다. 과장해서 말하면 2주 만에 체내 세포의 20에서 50%가 교체된다. 나는 강연을 할 때 농담 삼아 2주가 지나면 몸의 절반은 다른 사람이 되니 2주의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공격 면역과 조절 면역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오래된 세포를 정리하며 빈 공간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 새로운 세포가 생성된다. 이 일련의 과정은 몸의 재생 시스템이라고 한다. 피부, 뇌, 월경 건강도 면역의 재생 시스템이 좌우한다. 피부의 신진대사인 턴오버 과정을 살펴보자. 피부 표면에 오래된 세포가 각질로 떨어져 나가고 안쪽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젊음이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이때도 당연히 공격 면역이 오래된 세포를 파괴하고 조절 면역이 청소를 한다. 스킨케어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랑게르한스 세포는 수지상 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면역세포는 혈액 내에만 존재하지만 랑게르한스 세포는 피부와 점막에 존재하며 공격과 조절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한다. 왜 피부와 점막에 면역세포가 있을까? 피부는 외부 위험에 항상 노출되는 우리 몸의 최전선이다. 위험이 발생하고 나서 면역세포를 보내선 침입자를 제때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피부와 점막에 상주하며 외부 위험을 물리치면서도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조절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의 단단한 뼈도 피부처럼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파괴하고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형성한다.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는 면역세포는 아니지만 면역세포가 이들 세포에 파괴와 재생 지시를 내린다. 뇌에도 미세하규 세포라는 면역 담당 세포가 있어서 노화된 세포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조직을 복구한다. 여성의 월경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호르몬이 주도하지만 자궁 내막을 벗겨내서 출혈을 유발하고 다시 내막을 재생하는 것은 면역세포다. 월경은 자연의 선이지만 전형적인 염증이며 파괴와 재생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파괴와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이다. 장기 재생도 면역 작용에 달렸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재생되는
스크래밴드 빌드 과정을 반복한다. 전체 세포의 약 60%가 이 과정에 참여하며 파괴된 세포에서 얻은 물질과 에너지는 새로운 세포 생성에 재활용한다. 우리 몸속에서 지속적인 재활용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공격과 조절이라는 두 가지 핵심 메커니즘의 균형에 의해 이루어진다. 피부는 파괴와 재생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예다. 그러나 이는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체내 다른 장기세포도 대부분 파괴와 재생 과정을 반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간이 손상되어도 우리 몸이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얼마나 재생될지는 달라진다. 외과 의사는 신경이 통과하는지, 혈관을 통해 혈액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체의 세포는 자연적으로 사멸하고 그 대부분은 재생되어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면역은 전신에 작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명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여기서는 간결하게 가속노화와 그 주요 원인인 면역 폭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다. 면역은 이처럼 신비롭고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다. 임시 방편의 약 의존이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면역이 우리 몸의 건강과 젊음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제약회사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내가 지금까지 약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이야기만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폭발적으로 확산된 대증요법적 약이 아니라 면역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암 치료제의 부작용이 암이라는 농담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놀랍게도 처방된 약으로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표기된 치료제가 실제로 존재한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당뇨 관련 약이 계속 증가했는데 환자 수는 그보다 더 급증했다. 꽃가루 알레르기 약을 매년 먹는데 낫기는커녕 다음 해에 더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안타깝게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고령자에게 처방하는 약물 중에는 그들을 다루기 쉽도록 얌전하게 만들거나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잠을 재우기 위한 약들이 많이 유통되는 추세다.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할 약이 때로는 부작용 위험을 수반하면서도 임시 방편에 그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약의 지속적인 사용 자체가 목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약을 과다하게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 약의 유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로 인해 제약회사는 이익을 얻고 있지만 의료비가 계속 증가해 우리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병이 낫기는커녕 부작용으로 쇠약해지는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은 두렵기까지 하다. 의료계에서는 과학적 증거를 중시하며 90%의 사람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많은 생명을 앗아가던 감염병을 비롯해 다양한 질병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금은 서양의학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증상이 우리의 몸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병의 전 단계 또는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가속노화다. 이 상황을 바꿀 유일한 희망은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면역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서 생성되는 존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저렴하다. 면역세포가 체내에서 제대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만 하며 면역세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그렇다. 약간의 변화로도 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아침 루틴을 조금 바꿨어요.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유산균 챙기기, 잠들기 전에 핸드폰 대신 스트레칭 5분. 그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이 덜 피곤하게 느껴졌어요. 좋은 면역 습관을 만들기 위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